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ESTful API 서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에는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예를 들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요청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회하고 싶은 상품의 아이디를 전달하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특정한 상품 아이디를 갖는 정보를 조회하고요. 그 조회된 정보를 가지고 템플릿 엔진, JSP, 타임리프 이러한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HTML 형태로 UI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UI를 브라우저에게 다시 전달하겠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전달된 UI를 화면에 그대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구조죠.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다양한 플러터, 앵귤러 이러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러한 클라이언트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화려한 UI, 멋진 애니메이션을 그려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상세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UI까지 전달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해당 상품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그대로 XML 또는 JSON 형태로 데이터만 만들어서 전달하면 나머지 UI는 이러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UI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은 마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한 그런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API만 제공해주면 된다 라고 해서 API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때 API 서버, 즉 API는 이런 식으로 URL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URL 형태의 API를 설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RESTful API라고 하는 규격입니다. RESTful API 설계 가이드는요, restfulapi.net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니폼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동작, 오퍼레이션과 대상, 리소스, URI 형태로 설계를 하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된다. 즉 URL만으로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설계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add member, member add, delete member 32 이런 URL들 보면 대충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뭔가 회원 정보를 추가하거나 member add 또는 특정한 아이디를 갖는 회원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는 URL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 URL에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URL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HTTP 프로토콜은 메서드 타입과 get, post, put, delete 이러한 것이 메서드 타입이죠. 이러한 메서드 타입과 함께 URL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는 URL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대상 리소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즉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생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메서드 타입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규격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RESTful API 설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상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대상이 컬렉션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members, products, article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API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API는 URL 형태의 API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져서 멤버 중에서도 21번 아이디를 갖는 회원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멤버 중에서도 12번 멤버
그리고 그 12번 멤버에 속한 여러 리소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 이런 식으로 계층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설계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것이냐, 무엇, 리소스, URL을 표현하고요. 어떠한 작업을 하고 싶은 것이냐, 메서드 타입으로 해당 동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RESTful API를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구조로 만들게 되느냐?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모바일 앱까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바일 앱이 이러한 API를 호출해 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REST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REST 클라이언트는 포스트맨이에요. 이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REST API를 호출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왼쪽에 컨트롤러라고 불리우는 레이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리파지토리라고 부르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즉 레이어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컨트롤러 레이어에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응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파지토리 레이어는 지난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JPA, 마이바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것, 이러한 것을 리파지토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러 레이어와 리파지토리 레이어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로 RESTful API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즈에서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이에요. 이 스프링 웹 의존성을 포함시켜 주어야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롤러 영역도 만들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웹 서버 형태로 패키징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PI 서버를 만들던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들던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을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JPA를 사용해서 연동해 보도록 하고요. 연동할 데이터베이스는 H2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롬복도 추가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웹, 스프링 데이터 JPA, H2 데이터베이스, 롬복 4개의 의존성을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Generate. 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만든 RESTful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오픈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모델 객체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모델 객체는 모델 또는 도메인 이러한 형태의 패키지 이름으로 다 모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죠. 멤버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 그리고 나이 4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요. 이것을 롬복을 사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빌더, 노 아그 컨스트럭터, 올 아그 컨스트럭터 4개의 애노테이션을 콤보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 멤버라고 하는 모델 객체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엔티티 객체예요. JPA를 사용해서. 그래서 entity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멤버 클래스의 id에는 id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id는 우리가 만들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generated value, 생성하는 방식은 generation 타입을 identity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생성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리파지토리가 필요하겠죠. 리파지토리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멤버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 규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리파지토리는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해서 기본적인 CRU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파지토리는 제네릭 타입이고 JPA 리파지토리가 관리해야 될 엔티티는 멤버, 그리고 멤버의 ID 타입은 long, 그리고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JPA 리파지토리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CRUD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Find all, Find by ID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객체 준비되었고 리파지토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컨트롤러 영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모아둡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회원과 관련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해 준다. 그리고 여기에는 REST 컨트롤러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럼 얘는 컨트롤러 중에서도 RESTful API를 제공하는 컨트롤러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애노테이션을 붙였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AP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전체 회원 목록을 조회하는 API, 그리고 특정한 아이디를 갖는 회원을 갖는 API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전체 목록을 조회한다. 전체 목록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자, 회원들의 목록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만든 멤버 리파지토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멤버 리파지토리를 의존성으로 주입받겠습니다. auto wired 이렇게 하고요. 이 멤버 리파지토리에 find all 한 그 결과를 그대로 리턴을 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API와 URL을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get mapping, post mapping, put mapping, delete mapping 이런 식으로 HTTP 메서드에 대응하는 그러한 애노테이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RL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get 방식으로 /members 라고 하는 URL이 호출되면 바로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이 메서드에 수행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onfig라는 패키지에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니셜라이저 얘도 스프링 빈 객체로 만들 거고요. 얘는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하도록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런이 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기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초기 데이터를 만드는 건 역시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10살. 자, 윤서준 씨를 만들었고요. 복사해서 윤광철. 한 사람 더 만들어 볼까요? 공미영.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런너를 구현한 데이터 이니셜라이저의 런이 호출되겠죠. 여기에서 3명의 회원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볼까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스프링 부트 3.5.3 로고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톰캣 initialized with port 8080, 즉 톰캣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8080 포트를 사용해서 초기화되었다라는 로그가 보이죠. 우리가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을 포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톰캣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자동으로 특정한 포트를 가지고 뜨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8080 포트를 가지고 뜨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8080 포트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요. 로컬 호스트 8080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멤버스라는 API가 있었었죠. 자, 로컬 호스트 8080에 멤버스라고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 URL 창에 입력된 것은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즉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URL은 /members라고 하는 URL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멤버 컨트롤러에 우리가 API를 만들었었죠. 멤버스를 처리한 API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회원 목록을 가지고 와서 걔를 리턴을 합니다. 리턴할 때는 스프링 부트가 이것을 JSON 형태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요. 자, 조금 더 예쁘게 줄 바꾸면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 멤버스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목록을 JSON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체 목록이 아니라 특정한 아이디를 갖는 그러한 사용자만 조회해 볼까요?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우리가 RESTful API는 계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1 하고 하면 1번 아이디를 갖는 윤서준 씨 정보만 반환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요. 자, 컨트롤러에 이번에는 특정한 한 명의 회원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매개 변수로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전달된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ind by id는 기본적으로 옵셔널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해당되는 id가 없으면 그럼 그냥 null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멤버스 그리고 이 뒤에 아이디가 와야 되잖아요. 이 아이디는 이렇게 물결 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이 물결 괄호, 이 위치에 들어온 숫자, 이 위치에 들어온 아이디 값을 이 매개 변수에 꽂아주기 위해서는 이 long id 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를 애노테이션을 알려주면 됩니다. 패스 베리어블 그리고 패스 베리어블 안에 있는 이름 id 즉 패스 경로에 있는 변수인데 경로에 id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위치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로 꽂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래시 멤버스 슬래시 3 하게 되면 이 3이라는 것이 이 getById에 3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할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이 되었죠. 자, 멤버스 슬래시 1.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윤서준 씨에 대한 정보만 전달이 됐습니다. 2번. 네, 윤광철. 3번. 공미영. 없는 아이디를 한번 요청해 볼까요? 4번. 네, 오류가 발생하는 대신에 널 비어있는 값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get 방식으로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이 URL은 get 방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생성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put, post, delete 이런 식의 다른 메소드 타입을 써야 하는데 이런 다른 메소드 타입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postman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postman을 이용해서 회원을 한 명 생성하는 예를 한번 보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종료하고요. 회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회원 생성은 포스트 방식이에요. 자,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매개 변수로 멤버라는 객체를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받은 멤버라는 객체는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 저장하고요. 그 결과를 그대로 다시 리턴 하겠습니다. save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멤버라는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때 인서트 할 때 새로 생성돼서 부여됐던 아이디를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멤버라고 하는 객체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때 부여받았던 아이디를 포함한 그런 멤버 객체가 반환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동일하게 멤버스라고 하는 URL을 갖지만 메소드 타입이 다르죠. 포스트 매핑이죠. URL은 그대로 멤버스 동일한 URL에 메소드 타입만 get에서 pos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멤버스라고 하는 리소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get 조회를 하고자 하느냐, post 생성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메소드 타입으로 동작을 다르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멤버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어떻게 받아오느냐? 포스트 할 때요. 포스트 할 때 요청하는 body에 넣어서 전달합니다. body에 JSON 형태로 넣어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스프링이 그 body에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꺼내서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어디에서 만들어 주세요? request body라고 하면 이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 거기에 보면 헤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body 본문 안에 멤버라고 하는
정보가 제이슨 형태로 있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 호출할 때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멤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네,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포스트맨을 실행시켰어요. 포스트맨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어떤 메소드 타입으로 보낼지를 메소드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get, post, put, patch, delete, head options. get은 조회할 때, post는 생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post 방식으로 보낼 거고요. 요청은 localhost 8080에 members, 그리고 요청할 때 본문 body에다가 JSON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자, body 부분에다가 어떤 것을 넣을 거냐? row를 선택하시고요. 타입은 JSON, XML, 텍스트 여러 가지 있는데 JSON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김도윤, JSON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메일, 나이. 자, 요렇게 이름과 이메일, 나이 세 개의 프로퍼티를 갖는 회원 정보를 JSON 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body에 넣었습니다. send를 해볼까요? 자, send를 했더니 그 결과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은 200번 OK가 왔네요. 그리고 아마도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저장할 때 부여받은 아이디와 함께 그 결과가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트맨을 사용하면 브라우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의 메소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청과 결과, 요청의 바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 그 결과도 이렇게 편안하게 UI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성을 한번 해봤고요. 전체 조회하는 것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get 방식이고요. localhost 8080 포트의 members 동일한 URL인데 메소드 타입만 포스트에서 get으로 바꿨습니다. send.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초기 데이터로 만들어진 3명 이외에 우리가 포스트맨으로 생성한 김도윤 씨도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해보죠. 마찬가지로 조회니까 get 방식, localhost 8080 members의 1번 send, 1번 아이디를 갖는 윤소준 씨가 나왔고요. 4번 방금 우리가 포스트맨으로 생성한 김도윤 씨가 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get 방식으로 조회하고 포스트로 생성하고 put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하고 또 인텔리제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동작 get 매핑, post 매핑, put 매핑, delete 매핑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동작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스프링 부트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